70세 할아버지가 손녀 면회를 갔다가 일병 한 명에게 당한 모욕. 하지만 그가 꺼낸 전화 한 통이 군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지형이냐? 박태식이다. 감찰 한 팀만 보내줘. 과연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한 통의 전화가 불러온 놀라운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가을 오후 박태식은 시외버스에서 내려 특공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다웠죠. 손에는 손녀 지원이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지원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박태식은 설레는 마음으로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정수민 일병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복은 입고 있었지만 자세는 해이했고 담배를 입에 문 채 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면회 왔습니다. 박태식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수민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놀러 올 때 아니에요. 민간인 출입 불가입니다. 면회 허가 받았소? 박지원 상병 면회 허가서입니다. 박태식이 미리 준비해온 허가서를 내밀자 정수민은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딴 거 다 소용없어요. 여기 우리 규칙대로 돌아가요. 오늘 면회 안 받아요. 박태식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만나기 위해 참았습니다. 규칙이라면 지켜야겠지요. 그런데 정식 허가서가 있는데도 안 되는 겁니까? 허가서 있어도 소용없다니까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어르신. 정수민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어르신이라는 호칭조차 조롱하듯 내뱉었죠. 박태식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아니면 전화해서 확인하든지. 정수민은 손을 흔들며 박태식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마치 떠돌이를 내쫓듯 말이죠. 박태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정수민이 갑자기 박태식을 불렀습니다. 돌아본 박태식의 눈에 정수민의 비웃는 표정이 들어왔습니다. 가방 검사 좀 해야겠는데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서. 박태식은 순순히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민은 가방을 정중히 받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쾅! 박태식의 가방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손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곶감, 김치,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까지. 박태식은 갑작스러운 일에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딸각. 얼굴에 걸치고 있던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한쪽 렌즈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지만 박태식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며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정수민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조심히 좀 다니세요. 여기 위험한 곳이라니까요. 괜히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박태식은 정수민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대가 이런 모습이 되었다니. 그는 천천히 가방을 챙기고 일어섰습니다. 깨진 선글라스도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정수민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박태식은 멈춰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정수민은 박태식이 뭔가 통화하려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뭐, 신고라도 하시려고요? 하, 어르신 참 웃기시네. 그런데 박태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영이냐?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태식이다. 정수미는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태식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마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감찰 한 팀만 보내줘. 짧고 간결한 명령이었습니다. 박태식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수민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잠깐, 어르신이 누구세요? 정수민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박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부대 입구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은 여전히 고닫고 앉아있는 자세에서도 군인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수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저 나이 많은 민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정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식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국방부 감찰실 소속 장교들이었습니다. 정수미는 갑자기 나타난 감찰팀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감찰팀장인 김중령이 박태식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박태식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수고들 하네. 빨리 와줘서 고맙소. 박태식의 말에 정수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장군님이라고? 그 늙은 할아버지가? 김중령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별일 아니야. 다만 군기가 많이 해이해진 것 같더군. 박태식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중령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때 생활관에서 나온 간부가 상황을 수습하려 다가왔습니다. 박 중사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김중령이 신분을 밝히자 박 중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이요? CCTV 관제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CCTV는 박 중사가 머뭇거리자 김중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제실로 향하는 동안 정수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동료 병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저 할아버지 누구래? 모르겠는데. 근데 감찰팀이 왜 갑자기 왔지? 관제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박태식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은 영상을 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화면에는 정수민이 박태식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가방을 밀어내어 박태식을 넘어뜨리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병사를 당장 불러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정수민이 관제실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김중령이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민 일병, 오늘 정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네, 별일 없었는데요.
별일 없었다고? 그럼 이 영상은 뭡니까? 김중령이 CCTV 화면을 가리키자 정수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지나가던 노인분이 시비를 걸었다고 하지 않았나? 정수민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그 어르신이 갑자기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이상한 소리? 면회 허가서를 보여드렸는데도 이상한 소리라고 하나? 김중령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수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민간인인 줄 알았어요. 민간인이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이때 박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중령, 이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으니 너무 다그치지 말게. 정수민은 박태식의 말에 잠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만 군인의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김중령이 정수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수민 일병, 이분이 누구신지 아나?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박태식 예비역 준장님이시다. 특공대 창설 멤버 중 한 분이시고. 정수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장? 특공대 창설 멤버? 그럼 저는 오늘 면회 오신 박지원 상병의 할아버지이시기도 하다. 정수민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정수민이 급하게 사과하려 했지만 김중령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 김중령은 관제실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USB에 복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 중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영상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중대장님께서 확인하신 후에 김중령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습니까? 그게 부대 명예 때문에. 부대 명예? 김중령이 비웃었습니다. 부대 명예는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박태식이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김중령, 영상은 이미 내가 복사해뒀네. 네, 내 핸드폰으로 촬영해뒀어.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관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박태식이 이미 증거를 확보해뒀다는 것이었거든요. 정수민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김중령이 박 중사에게 말했습니다. 중대장을 당장 불러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원이는 언제 볼 수 있을까? 지금 당장 호출하겠습니다. 잠시 후 박지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박태식은 손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면회 오다가 작은 일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박지원은 주변 상황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찰팀, 긴장한 간부들, 그리고 새파란 얼굴의 정수민까지.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우리 지원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박태식은 손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부대 안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국방부 감찰팀이 온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간부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최대호 중대장이 급하게 관제실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감찰팀이 왜? 최대호는 말을 하다가 박태식을 보고 멈췄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김중령이 CCTV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화면에서는 정수민이 박태식을 거칠게 대하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최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오늘 오후 이 시경입니다. 최대호는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장 병사를 징계하겠습니다. 그런데 박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대장, 혹시 이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나? 네. 삭제요? 최대호는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박 중사에게 영상 삭제를 지시했거든요. 김중령이 박 중사에게 물었습니다. 박 중사, 중대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나? 박 중사는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삭제 이유는 부대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고. 김중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때 부대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정말 박태식 준장님이래? 특공대 창설 멤버라던데. 한 고참 부사관이 다른 간부에게 속삭였습니다. 박태식 준장님, 특공대 전설이라고 불리던 분이잖아요. 진짜요? 80년대 특공대 훈련 체계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도 그분이 만든 거라고. 소문이 퍼질수록 간부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부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대장은 박태식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혹시 박태식 장군님이십니까? 그렇네. 부대장은 급하게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부대장,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상황부터 정리하게. 김중령이 정수민을 다시 불러앉혔습니다. 정수민 일병, 이제 진실을 말해보게. 정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신 민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면회 허가서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귀찮아서 거절했습니다. 귀찮아서? 네. 그리고 화가 나서 가방을 밀어냈습니다. 정수민의 고백에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중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뜻인가? 죄송합니다. 박태식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중대장,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군인의 기본 자세야.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다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때 박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박태식은 손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지원아, 할아버지가 왜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는지 아나? 네. 내가 이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잖아. 이런 기강으로는 너희들이 제대로 된 군인이 될 수 없어. 박태식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김중령이 최대호에게 말했습니다. 중대장, 부대 전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평소 부대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대장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박태식이 간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대 전체의 문제예요. 간부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기본은 예의와 품격입니다. 그걸 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에요.
박태식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중령이 정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정수민 일병, 내일 본부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민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대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대장,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태식은 마지막으로 부대 간부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부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그 말에 모든 간부들이 마음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박태식은 손녀와 함께 부대를 나서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너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거라. 네, 할아버지. 멀어져가는 박태식의 뒷모습을 보며 간부들은 오늘 일어난 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각성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국방부 본부 감찰실, 정수민은 떨리는 다리로 조사실에 들어섰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정수민 일병, 착석하십시오. 김중령이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은 처음에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인 줄, 높으신 분이 아니었다면 괜찮았다는 뜻입니까? 감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수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말해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정수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 어르신이 면회 왔다고 하셨습니다. 면회 허가서는 확인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도 거절했다는 뜻입니까? 정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찮았습니다. 귀찮았다? 네, 그냥 하기 싫었어요. 감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런 뻔뻔한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때 감찰관이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정수민이 박태식의 가방을 거칠게 밀어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박태식이 넘어지고 선글라스가 깨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방 검사였습니까? 정수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수민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김중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미 늦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폭행, 직무유기, 그리고 거짓 진술까지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선고했습니다. 정수민 일병, 당신은 오늘부로 군기교육대 이송 조치됩니다. 네. 그리고 명예실추에 따른 조기 전역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수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조기 전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군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았거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달라고요? 당신이 그분에게 한 번이라도 봐달라고 했습니까? 정수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대호 중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대장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든 책임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최대호의 얼굴은 암울했습니다. CCTV 삭제 시도 건으로 그 역시 징계 대상이 되었거든요. 나도 본부로 소환됐다. 박 중사가 들어와 상황을 묻자 최대호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CCTV 삭제 지시한 건 때문에. 이때 부대 안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동료 병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정수민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도 알지?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민은 평소에도 후임들을 괴롭히고 간부들에게도 불손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 털어내야 할 것 같아. 다른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할 말이 많잖아. 맞아. 생활관에서 일어나는 일들. 누가 먼저 말할 거야?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부대 고발함에는 여러 통의 익명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생활관 내 괴롭힘 실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신고합니다. 외출비 갈취 사건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부대장은 이 편지들을 보며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어제 일을 계기로 병사들이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태식 준장님 사건이 물꼬를 튼 셈이군요. 부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해야겠어. 모든 걸 투명하게. 부대는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참고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참모장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정수민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전체에 쌓여있던 문제들을 터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박태식은 집에서 김지영 감찰실장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형, 수고 많았어.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정수민 일병은 내일 조기 전역 확정이야. 그래. 그리고 중대장도 징계받을 거야. CCTV 삭제 시도 때문에. 박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영아,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라. 형? 애들이 배워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니라 올바른 자세야. 김지영은 박태식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 형. 교육적 차원에서 진행할게. 전화를 끊은 박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원이는 잘 견디고 있을까? 하지만 박태식이 모르는 사이 부대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민의 조기 전역 소식이 부대에 전해지자 모든 병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결국 쫓겨나는구나. 당연하지.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군인을 계속해? 정수민의 빈 침대를 보며 병사들은 각자 다짐했습니다. 절대 저런 군인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그리고 박지원은 동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를 이제 알겠어. 뭔데? 우리를 위해서였어.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주려고. 정수민의 조기 전역 소식이 퍼진 지 일주일 후 부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용기를 내어 고발하기 시작하면서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감찰팀이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전면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2분대 김철호 일병을 호출하겠습니다. 감찰관의 호명에 김철호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사실에 들어섰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생활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철호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민 사건을 지켜본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민 선임이 저희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밤에 잠들면 이불을 뒤집어 엎고 청소를 다시 하라고 하고 심지어 핸드폰으로 돈을 송금하라고도 했습니다. 감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거의 매일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상훈 상병도 불러주세요. 박상훈이 들어오자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박상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중사가 외출할 때마다 저희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나요? 한 번에 5만 원씩? 외출비 명목으로요. 증거가 있습니까? 박상우는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는 박 중사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외출하는데 5만 원 송금해라. 늦게 보내면 생활관 점검 빡세게 한다. 감찰관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1만 원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훈련 보고서 조작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고참 부사관인 이병철 상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조작이었습니까? 실제로는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최대호 중대장의 지시였습니다. 이병철 상사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실제 훈련 일지이고 이게 상부에 보고한 가짜 보고서입니다. 감찰관이 두 서류를 비교해 보니 훈련 횟수와 시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중대장이 상급 부대에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훈련 실적을 부풀려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요. 부대 내부는 말 그대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장실에서는 긴급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부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갈취, 폭행, 허위 보고까지 우리 부대가 이런 곳이었습니까?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대호 중대장은 이미 본부로 소환됐고 박 중사도 내일 조사받습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박태식 준장님 사건이라는 거죠? 부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부대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태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장군님. 부대장,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박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부대에서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하시잖아요. 부대장은 박태식의 따뜻한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장군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왜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조용히 면회하고 가실 수도 있었는데. 박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대장, 지원이를 생각해 보세요. 네. 내 손녀가 이런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해야 한다면 할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대장은 박태식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곳은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이런 일들을 방치한다면 군대의 품격이 떨어지죠. 명심하겠습니다. 부대장,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치면 되는 겁니다. 전화를 끊은 부대장은 간부들을 다시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 시작합니다. 네. 앞으로는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게 부대를 운영하겠습니다. 간부들의 대답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지원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께 부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말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간부들도 저희를 더 존중해 주시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용기 내주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군인이 될 수 있게 됐거든요. 할아버지처럼 당당하고 올바른 군인이 되겠습니다. 손녀 지원이 올림.
편지를 받은 박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군대다워지는구나. 부대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간부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민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만든 파장이 결국 전체 부대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대 전면 조사가 한창인 어느 날 저녁, 박지원은 면회실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박태식이 면회실에 들어서자 박지원은 급하게 일어나 할아버지를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원아, 많이 기다렸나? 박태식은 손녀의 침울한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런 표정이야? 무슨 일 있었나? 박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부대가 이상해졌어요. 뭔 소리야? 동료들이 저를 다르게 봐요. 할아버지가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박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본다는 거야? 너무 조심스러워해요. 예전에는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저한테 말할 때도 눈치를 봐요. 박태식은 손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에는 그럴 거야. 그리고 박지원이 더 말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간부들이 저한테 잘해주려고 애써요. 할아버지 때문에요. 박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병사로 지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뭘 해도 할아버지 그늘에 있는 것 같아요. 박태식은 손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박지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면회하고 가시면 됐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동료들은 저를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고 간부들은 눈치 보고 박지원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일이 커졌어요. 저 힘들어요. 박태식은 손녀를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녀가 이런 부담을 느끼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지원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 내가 힘들어할 줄 몰랐어. 박태식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아, 할아버지가 왜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는지 알아? 박지원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하니? 박태식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원이 너를 지키고 싶었어. 저를요? 그래. 너 같은 선량한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군대를 만들고 싶었어. 박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 후배들을 괴롭히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래서요?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냥 참고 견뎌야 했지. 박지원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을 뿐이야. 할아버지, 지원아, 너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야. 모든 병사가 받아야 할 당연한 대우를 받는 거야. 박태식의 말에 박지원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눈치 본다고? 그럼 내가 먼저 다가가 봐. 어떻게요? 너는 여전히 박지원이야. 할아버지의 손녀이기 전에 너 자신이야. 박태식은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간부들이 잘해준다고? 그럼 감사하게 받대.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런 대우를 해달라고 말해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먼저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야. 박지원은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 때문에 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네, 너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 박태식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나라의 군대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아, 지원아, 할아버지는 70년을 살았어. 그중 30년을 군대에서 보냈지. 박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대가 저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박지원은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네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힘든 건 당연해. 박태식은 손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아, 이제 너도 알았잖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네, 알겠어요. 힘들겠지만 견뎌줘. 할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야. 그날 밤 박지원은 생활관에서 동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친구들아,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편하게 해줘. 지원아, 나도 너희와 똑같은 병사야. 할아버지 때문에 달라질 건 없어. 동료들은 박지원의 솔직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색했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지내자. 그렇게 박지원은 동료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한편 박태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원이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는 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태식은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갈하게 걸린 예전 특공대 군복이 있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건가? 박태식은 군복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옳은 일이야. 그는 부대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이도 이해해 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박태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의 무게란 이런 거야. 한 달 후 국방부 감찰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부대 전체가 모인 가운데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박태식도 특별히 초청받아 부대를 찾았습니다. 부대 연병장에는 전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숙연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당당함이 보였거든요. 부대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병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리 부대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대장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태식은 뒤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지영 감찰실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먼저 정수민 전 일병은 이미 조기 전역 조치되었습니다. 부대장이 첫 번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대호 전 중대장은 징계전보, 박중사는 강등 조치됩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부대장이 개선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 고충 처리 제도를 강화하고 간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박지원은 동료들과 함께 서서 부대장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부담감 대신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또한 매월 익명 건의함을 통해 부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부대장이 발표를 마치자 갑자기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철호 일병이군. 뭔가? 김철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정수민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병사였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김철호는 박태식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태식 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박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준장님께서 용기 내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계속 참고만 있었을 겁니다. 김철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당당한 군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박상훈 상병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준장님, 저희가 잊고 있었던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부대 전체가 박태식을 향해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박태식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군인의 품격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태식이 입을 열자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이 부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군인의 기본은 용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에 맞서는 용기 말입니다. 박태식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박태식은 박지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내 손녀 지원이를 비롯한 모든 병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박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당당하게 군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한 병사가 경례를 했습니다. 박태식 준장님께 경례. 그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경례. 수백 명의 병사들이 한마음으로 바치는 경례였습니다. 박태식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대장도 간부들과 함께 경례했습니다. 준장님, 고맙습니다. 박태식은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군복을 벗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현역 군인 같았습니다. 경례가 끝난 후 박태식은 손녀의 훈련을 지켜보기 위해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훈련 모습 보실 거예요? 그럼 우리 지원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지. 박지원은 동료들과 함께 장애물 통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날렵했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완벽했습니다. 박태식은 손녀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모습, 정말 자랑스럽다. 훈련이 끝난 후 박지원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땠어요? 최고였어. 정말 멋진 군인이 다 됐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박지원은 할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지원아, 이제 할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네,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군인이야. 이제는 내 길을 당당하게 가면 돼. 박태식의 말에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식은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연병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김지영 감찰실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 덕분이야.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 아니야. 이미 변화의 씨앗은 있었어. 내가 한 건 물꼬를 튼 것뿐이야. 박태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군대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맞는 말이야.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군대가 되는 거지. 두 사람은 조용히 부대를 나섰습니다. 박태식의 뒷모습을 보며 경비병들이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더 이상 무례한 병사는 없었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할아버지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어느 조용한 오후 박태식은 집에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보낸 손편지였죠.
박태식은 안경을 쓰고 정성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부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간부들은 저희를 존중해 주시고 동료들과도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누가 제 면회 오든 무서울 게 없어요. 정문 경비병들도 예의 바르고 친절하거든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때문에 부담스러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셨거든요. 저도 누군가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항상 건강하세요. 손녀 지원이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박태식의 얼굴에는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의 방패가 되겠다. 박태식은 편지의 한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그 말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느꼈습니다. 그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손녀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박태식님 맞으시죠? 국방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국방부요? 박태식은 의아해하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국방부 장관의 감사 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태식 예비역 준장님께 이번 특공대 부대 개선 사안에서 보여주신 군인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장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박태식은 편지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박태식은 편지를 정리하고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깊숙한 곳에 정갈하게 걸려있는 예전 특공대 군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오래됐네. 그는 군복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벗어둔 그 군복은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가슴팩에는 여전히 계급장과 부대 마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이 계급장을 달았을 때의 마음가짐, 그때의 자신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했죠. 박태식은 군복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30년간의 군 생활,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원이가 좋은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그의 얼굴에는 할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도 이제 제대로 된 곳이 되었고, 박태식은 군복을 다시 옷장에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퇴역하는구나.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은 퇴역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식은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원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 아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고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다. 나는 이제 정말로 퇴역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젊은 세대들이 훌륭하게 해내고 있으니까. 일기를 다 쓴 박태식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편하네. 그는 손녀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박태식은 다시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갈하게 걸린 특공대 군복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박태식은 군복에게 말을 건네듯 속삭였습니다. 30년간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그는 군복의 계급장을 마지막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진짜 쉬어도 돼. 박태식의 눈에는 뭔가 뭉클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우와 작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옷장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70세의 노인이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곧았고 눈빛에는 카리스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군인이었구나. 박태식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군복을 벗었어도 계급장을 떼었어도 내 안에 군인 정신은 살아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지원이에게도 전해줄 수 있었고, 박태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그는 조용히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군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퇴역을 맞이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후배들에게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지원아,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어야겠구나. 박태식은 혼잣말을 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박태식은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군인 박태식의 마지막 임무가 끝났습니다.